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의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중에 이제 네 번째 비디오로는 숏 스퀴즈라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8년에 있었던 독일에서의 공매도자들 헤지펀드의 쪽박 사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게임스탑, 그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하도 그 주식 관련된 그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특히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너무나 디테일한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 이제 파이낸스를 배우는 것이 지금만큼 재밌었던 때가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제 2008년에 공매도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쪽박 사례, 숏 스퀴즈 얘기를 하면은 포르쉐와 복스바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포르쉐, 이 디자인을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엄청나게 이쁘죠, 그죠? 성능도 좋고 슈퍼카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죠? 스포츠카로서 대명사고, 그죠? 폭스바겐, 예, 이 차도 또 비틀, 뉴 비틀 그러면 엄청 이쁘고, 그렇죠? 근데 얘네들 보면 뭔가 디자인이 약간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뒤에가 빵글빵글하다는 거. 예, 뒤에가 빵글빵글하게 이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얘네가 한 패밀리라는 거죠. 네, 출발하기를 먼저 페르디난트 포르쉐라는 엔지니어가 1931년에 포르쉐라는 회사를 독일에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헤르 페르디난트 포르쉐 이렇게 되겠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독일의 공업기술의 정수라고 해야 되겠죠. 체코 출신의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너무너무 잘 되고, 회사 그 스포츠카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는 당시에 정치 지도자의 히틀러가 불렀어요, 이 사람을. 에이, 헤르, 페르디난트 포르쉐, kommen Sie hier, ich liebe dich,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 차를 말이지, 이 차를, 이 도이체 폴크, 말하자면 그 독일 민중들을 위한 차로 또 만들어 봐라. 이게 이제 스포츠카로만 있지 말고, 고급스러운 그런 걸로만 하지 말고, 그 나치라고 하는 게 사실 또 뭐예요? 그 파퓰리즘적인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좋은 차를 또 몰고 다닐 수 있도록 네가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명령을 해가지고는, 이때 이제 37년에 이 공동 설립된 게 폭스바겐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폭스바겐이 자회사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주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리서치 같은 거나 디자인 같은 거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배주주 관계이기도 하고, 얘네들의 경쟁사는 아시다시피 BMW, 무슨 메르세디스 벤츠 뭐 이런 것들, 아우디는 얘네 폭스바겐의 자회사긴 한데 좌우지간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런 이제 소유 관계가 있었고, 얘네가 폭스바겐이 주식시장에 트레이딩이 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폭스바겐에 대한 포르쉐의 지분율, 그것이 한 43% 정도가 됐었는데, 원래 43%가 됐었는데, 좀 더 지배권을 강화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네가 74.5%까지 오너십을 올리겠다고, 폭증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 당시에 43%만 자기네들이 쥐고 있으니까, 그죠? 한 57%가 시장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 정도는 이미 삭소니, 그러니까 작센주 정부에서 폭스바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20% 더 하면은 63% 정도가 벌써 주식시장에 없었고, 3%를 빼면은 한 37% 정도만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그걸 갖고서 74.5%로 갑자기 폭증시켜버리면은 유통되는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물량이 30몇 프로에서 5.4%로 확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주식 숫자가, 그죠? 5.4%밖에 안 돼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공매도 친 사람들한테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헬게이트 와이드 오픈, 이렇게 되는 건데,
대여 주식 물량이 증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때맞춰, 그죠? 맞춰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복스바겐 주식이 아이고 뭐 그냥 개걸음치고 앉았네, 이 매니지먼트가 형편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헤지펀드들이 이 복스바겐 주식을 대량 공매도를 쳤었다고 합니다. 공매도를 누군가한테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팔아 제꼈겠죠. 그랬더니만은 이때에 포르쉐가 그거 다 사드릴 테니까 그 주주님들 다 돈 그 주식 내놓으세요 라고 콜이 나갑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주식을 빌려줬던 대주한 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 뭐 뮤추얼 펀드나 뭐 인슈어런스 회사거나 뭐 악사 같은 데들이겠죠. 걔네들이 헤지펀드한테 다시 막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너 그 주식 빨리 내놔, 너 이거 지금 막 빨리 내놔야 되겠어, 이런 소리가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네 헤지펀드들 어떻게 돼요? 공매도 내놨던 거 다 청산해야 되겠죠. 숏 커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공매도를 쳤던 헤지펀드들이 다시 돌아서서 다시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디맨드가 올라가잖아요.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격도 같이 올라가죠. 그 데드라인이 언제냐? 이날이었다는 겁니다. 이날 가서 급 매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주당 200유로 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거의 900유로를 넘어서서 한 4배 정도가 뛴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확 뛰었다는 거예요. 이때 피크를 치시면서 이때 누군가 사들였다는 얘기죠. 눈물을 머금고 산 흔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헤지펀드 폭망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헤지펀드. 그러고는 이 순간에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이 엑슨모빌보다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글로벌 넘버원 마켓캡 회사로 등극을 잠깐 하루 동안 하십니다. 하루 천하. 그러고 나서 쫙 폭락을 하는 거죠. 원상복귀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복스바겐에서 벌어졌다. 결국에 원상복귀 200달러, 200유로로 되돌아가는 거 눈에 보입니다. 이게 왜 원상복귀를 합니까? 하는 거 나중에 질문이 가능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상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너무나도 이미 알려져 있는, 너도나도 아는 국민주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게임스탑 같은 거나 다른 소형주 같은 거, 아무도 몰랐던, 그 전에 아무도 몰랐던 종목이 숏 스퀴즈 하고 나면 이렇게 원상복귀 완전히 안 됩니다. 원상복귀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전엔 아무도 몰랐었기 때문에 수요가 적었어요. 근데 이런 숏 스퀴즈를 타면서 미디어 어텐션 받으면서 엄청나게 그 회사를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수요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퀴즈 다음에 주가가 완전 복귀를 안 하고 새로운 에퀄리브리엄, 붕 뜬 게 아니라 새로운 에퀄리브리엄에서 안착을 하게 됩니다. 올라간 상황에서 정지하게 된다는 게 또 노벨상 받으신 멀튼 교수님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국민주 같은 경우는 숏 스퀴즈 이후에 원상복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포르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2차 세계대전 때 티거 탱크 만들었던 그 회사란 거 아시죠? 전범기업 뭐 말씀하셔도 뭐 할 말 없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청사의 길이 빛날 게임스탑 사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더 잘 아시죠? 요즘 다들 주식시장에 이렇게 눈이 뻘겋게 그냥 막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코인입니까? 그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게임스탑에 막 점프하신 분들 많았다면서요. 서학 개미들, 그죠? 제 수업 듣는 학부생 여러분들도 많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돈을 벌었나? 잃진 않았나? 걱정은 되는데요. 좌우지간에 그 게임스탑 사태 개요를 대략적으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그런 거였죠. 여기 누구가 보입니까? 키스 길, 이 사람 보이시죠? 인플루엔서, 유튜버이면서 개인 투자자, 개미들의 대표. 이 사람이 이제 그 뭐죠? 매스뮤추얼인가요? 그쪽에 그 보험회사 직원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유튜버로 이제 자기 주식 투자하는 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그 구독자를 끌어왔었는데, 그 월스트리트 배트라든가 레딧 이런 데서도 인플루엔서로서 여러 가지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 팬들이 많았던 거죠.
구독자들 이제 보시고서 이제 한다는 건데, 영향을 넣은 건데, 이 사람이 보기에 아니 작년 말쯤에 보니까는 아니 이거 게임스탑 이 주식 사실 정말 좋은 주식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동전주 계잡주로 막 이렇게 막 빌빌대고 앉았는데, 동전주 계잡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 주에 10달러 이내인 것, 5달러 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학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게 뭐 1,000원 뭐 2,000원 뭐 이렇게 거래되는 그런 주당, 그런 주식을 동전주 혹은 계잡주라고 그러죠. 얘네는 페니 스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좌우지간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발굴을 한 건데, 얘가 보면서 이 게임스탑이란 거 사실 자기네가 어렸을 때 그 추억이 깃든 그 게임 기기를 파는 그 체인점이란 거죠. 그 체인점 거기에 또 CFO인가 누가 새로 들어오고 막 이럴 텐데, 그 사람이 오면은 아주 이 사람 이제 대박을 낼 거다, 이 회사 지금 사두면은 나중에 돈 많이 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하니까는 새로 마침 뭐 경영진에 누가 이제 이사진인가 새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이 사람이 또 바람 불고 하니까는 주가가 막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그 몇십 달러 올라가고 이러니까는 멜빈 캐피탈에서 뭐 합니까? 야, 그 주식 개잡주야. 그러면서는 공매도를 막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친 거를 깠죠. 까가지고는 140%. 이 실수가 그거예요, 사실. 자기 포지션을, 패를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공매도자들이 아까 봤듯이 뭡니까? 이 힌덴부르크 리서치처럼 어떤 정확한 리포트를 쫙 내면서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나쁜 주식이에요. 그래서 팔아라. 그러고 나도 판다. 라고까지만 얘기하면 그것까진 오케이. 근데 스투핏한 건 뭐냐면은, 얘네가 했던 거는 우리가 공매도한 물량이 어느 정도다까지 까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당장 계산이 들어간 게 발행 주식수의 140%를 공매도를 쳐버렸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40%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왜 가능하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 공매도가 돼 있으니까 100% 넘어갔으니까는, 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홀드만 하고 있으면은 공매도한 얘네들을 애매길 수가 있겠구나, 물먹일 수 있겠구나, 숏 스퀴즈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딱 눈치채게 된 거죠. 그래서 물렸어요. 이제 슈카의 그 표현에 의하면 물렸어요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물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는 얘네가 우리의 개미들이야 뭉쳐라, 그래가지고 우린 죽어도 안 판다. 그러고서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GME cracks $150 in volatile first trading day of the week. 그렇게 되고, hedge fund Melvin Capital says it has closed out its short position in GME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short squeeze가 막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멜빈 캐피탈이 숏했다 그러니까는 그 얘네가 다시 숏 커버를 하기 위해서 사들여야 될 텐데, 비싼 값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멜빈 캐피탈이 비싼 값을 아무리 제시해도 안 팔아 해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죠. 100달러 선에서 애당초 한 10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벌써 이만큼 올라간 데다가 더 추가적으로 300달러까지 찍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간 이유가 또 뭐예요? 숏 스퀴즈에 불 붙이는 거에 기름까지 부은 게 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시는 거죠. 게임 스턴크 하면서 이제 공매도자들 한번 우리가 연맥여주자 하면서 갑자기 막 게임스탑 주식에 대해서 막 이 인플루언스를 또 집어넣습니다. 장군님 오신다 그러고서 이야 다 같이 버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게임스탑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하늘을 찍고 막 shares 여기까지 한 470달러까지 찌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식이 폭락을 하는데, 그때 폭락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브로커 누구죠? 그 로빈후드가 또 등장합니다. 난데없는 핀테크가 여기서 또 얘기가 됩니다. 핀테크 금융 민주화를 외치면서 그죠? 나섰던 이 로빈후드, 이
회사가 갑자기 주식 바이 셀 버튼 중에서 바이 버튼을 없애버립니다. 왜 없애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맘대로 통보도 없이 로빈 후드가 그 짓을 하는 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뭡니까? 나오는 게 로빈 후드 나와 있죠. 그리고 바이 셀 버튼 중에서 셀만 액티베이트 되고 바이는 죽여버렸어요. 이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AMC라는 회사도 같은 그 숏 스퀴즈 상황에 있던 주식들.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 아주 공분을 자아내는 거죠. 사람들이 왜 저랬냐. 이게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제 이 로빈 후드의 회사 사장이, CEO가 얘기하기를, 이제 너희 불쌍한 개미들 잘못 이 꼭대기에서 물릴까봐 우리가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다 라는 얘기를 실드를 치십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질 않죠. 뭐 물려도 내가 물리지 네가 물리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데, 한 가지 추측 가능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클리어링 하우스에 어떤 증거금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주식 바이앤셀 하는 브로커리지 회사가 이제 일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높은 값에 이런 주식을 샀다 그랬을 때 그거 정말 거래 체결 가능한 거냐 하는 걸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그죠? 정산소에서 증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가 캐피탈이 부족해 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니었냐 하는 이슈도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얘네의 주요 투자자인 시타델, 그죠? 시타델이 또 헤지펀드인데, 그죠? 헤지펀드인데 세계에서 한 5대 헤지펀드 안에 항상 드는 겁니다. 시타델이 또 멜빈 캐피탈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스트럭처가 잡히다 보니까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월스트리트에 사실 로빈 후드 니네가 나선 그 이유 자체가 월스트리트의 그 빅가이들 내지는 그 팻캣 뱅커들, 그 나쁜 놈들에 대항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을 위해서 금융 민주화를 외치면서 시작했다며. 그런데 지금 뭐 시타델을 위해서 네가 봉사하고 앉았냐? 이 버튼을 없애버렸냐? 공분을 자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원 청문회까지 들어가십니다. 청문회를 해가지고 여기에 스마트한 척 이렇게 나온 이 사람이 누구냐? 로빈 후드의 CEO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키스킬 나오고, 그 다음엔 여기에 시타델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헤지펀드 사람들 물려 들어간 그 사람들 다 청문회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탈탈 털리십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청문회 때는 이 양반이 키스길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딱 나와가지고, 나는 이 주식을 순수하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샀다. 이거 가격 조작 아니다 하는 걸 주장하는 거죠. 이 표정 보시면은 이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이제 나는 이 주식이 정말 좋아서 샀다. 그게 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우지간에, 그 전에 이제 방송하던 모습은 이렇고요. 근데 좌우지간에 재밌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졌죠. 숏 스퀴즈. 이거 그래프는 뭡니까? 뭐냐 하면은 이거 슈카가 보여줬던 건데, 이 게임스탑에 대해서 그 하루 이 피크를 찍었을 때 공방전이 벌어진, 그죠? 바이 앤 셀 이러면서 막, 이게 보통은 주가가 이제 실시간으로 쭈르르르 가면은 크게 가격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체결이 되는데, 체결되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체결되든가 엄청나게 폭락해서 체결되든가, 이게 순간순간 반복해 가면서 세컨드 바이 세컨드, 거의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주식을 트레이딩 해가지고 가지게 된 그 투자자들 몇 명이 이걸 바이앤셀을 했느냐? 600만 명. 전 세계에서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서학개미들, 우리나라에서도 달려가서 참전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숏 스퀴즈. 이걸로 인해서 헤지펀드 문 닫으시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게임스탑의 주식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한 번 피크를 찌르시고 두 번 찌르시고 내려와가지고 폭락을 하는 거죠. 폭락을 하는 건데, 이때 개미들이 다 사가지고 쥐고 있을래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오래 못 갑니다. 자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쭉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50달러 선으로 막 폭락해서 왔다가 청문회 한번 거치시면서 3월 달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왜? 미디어 어텐션 받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미디어 어텐션을 받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단지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 같은 거는 별로 안 올라가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원상복귀하고 끝납니다. 근데 모르던 주식들은 퍽 찍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전보다는 높은 상황에서 50달러 정도 되잖아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안착합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뛰어들란 얘기 아닙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미디어 어텐션이 상원 청문회 막 벌어지면서 다시 또 그치 그 한 달 전에 그거 막 이러면서 막 집중을 받으면서 다시 또 피크를 찍습니다. 찍으면서 다시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또 형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162달러에서 뭐 경영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저런 뉴스들도 나오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좌우지간에 그런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고 숏 스퀴즈라고 하는 것이 이때 탁 나오면서 전 세계의 많은 주린이들에게 공매도란 것이 얼만큼 위험한지, 또 이제는 소셜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그죠? 레딧, 월스트리트 벳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개미들이 새를 결집해가지고 그 공매도자들을 골탕 먹일 방법이 생겼다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엔 또 배우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애먹인 다음에 이게 지속력 있게 계속 가느냐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개미들은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없어요. 자금력도 딸리고. 그래서 누가 사준다 그러면 그때 팔아요. 팔고서 청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에퀄리브리엄 주가를 형성하는 거, 이거나 요거 대비 올라가 있다는 거, 또 올라가 있다는 거, 이거는 로버트 머튼 교수님의 1900하고도 87년 논문에 밝혀진 바입니다. 예측된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미디어가 들어서서 스팟라이트를 주잖아요. 아무도 모르던 듣보잡 주식, 그런 주식에 미디어 스팟라이트 한번 딱 주어지고 나면은 수요가 막 폭증을 해요. 그래서 한번 팍 올라간 다음에 새로운 에퀄리브리엄에서 주가가 형성된다 하는 거 이때 벌써 밝히셨습니다. 물론 이 양반은 노벨상 받은 논문이 1973년 옵션 프라이싱 갖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양반의 각광받는 가장 섹시한 논문 하면 이거가 됩니다. 요즘은. 네. 누가 합니까? 노벨상 한번 더 받을지. 이거 그냥 제가 한번 랜덤 게스 해보는 거고요. 아인슈타인도 2번 받았다면서요. 이걸로 받을지 누가 합니까 또. 농담입니다. 자, 좌우지간에 새로운 에퀄리브리엄, 균형점을 향해서 간다 하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 학문적인 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매도자들이 처하는 리스크, 주식 대여자들의 부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